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다잉TV 모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같이 나눠볼 거냐면요. 우리 어제도 이제 MBC에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너를 만났다. 이 VR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만나는 가상현실 속에 있는 고인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제 그 마지막 3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주였냐면요. 우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근무 중에 돌아가신 우리 김용균 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큐로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균이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좀 제작이 됐고요.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내용을 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같이 봤던 내용들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김용규 씨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근무 중에 안타깝게 이제 기계 사고를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는데 나이가 25, 6, 20대 중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공부를 좀 더 많이 시켜서 나는 이제 면목도 없다. 내가 아이를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더 많이 시켰으면 이런 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시던 한 직장 동료분들도 이 김용규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잊지 못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활동들에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 내용들, 어떤 또 죄책감과 미안함과 그런 이제 안타까움들을 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모제도 계속 열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셔서도 이제 그 관련된 법안을 통과될 수 있게끔 이제 단식 투쟁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 김용균 씨 이제 핸드폰을 복원을 해서 사진과 이렇게 뭐 활동 내용들을 봤는데 정말 뭐 이분이 정말 뭐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20대 또래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런 그랬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일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여서 더 뭐 그런 뭐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김용규 씨가 일했던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김용규 씨가 일했던 그 근무 환경들 화력발전소의 내부의 사항들을 이제 VR로 구축을 해서 이제 가상현실로 이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똑같이 그 근무하시는 모습, 사고 장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저희랑 똑같은 또래의 친구였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뭐 핸드폰을 봤는데 정말 별다를 거 없는 자기 또래와 똑같은 그런 친구였을 뿐이다. 그다음에 그런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친구였다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무감각 속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2인 1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안전수칙 없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소감들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뭐 이제 아내를 만나는 그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VR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사고의 장면과 그 당사자의 심정들을 잘 좀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그 공감의 힘을 좀 부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적절하게 잘 만든 그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사실 김용규 씨 사고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그냥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 아팠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마음이 아팠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관심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서 잘 몰랐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또 근무 중 재난 사고에 대해서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이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까지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률이 좀 안 나왔어요. 제 시청률을 좀 찾아봤더니 시즌 2에서 그 1회, 2회 아내분을 만나는 그 회차는 굉장히 좀 시청률이 높았는데, 이 마지막 김윤규 씨 편에서는 이렇게 시청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또 시청해 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VR 프로그램들을 어떤 뭐 상품백화점이나 세월호 사고 등 이제 사회적 재난 사고의 그 추모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서 한번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보고, 왜 이런 안전 수칙들이 지켜져야 되는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기업들은 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VR 프로그램이 좀 상용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웰다잉은 사실 개인의 잘 죽는 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죽음을 맞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의 죽음이 인간답고 존귀하다면 사실 타인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죽음이 존귀하다면 타인의 죽음도 존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웰다잉의 부분은 개인의 죽음 준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죽음에 관한 것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활동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죽음이 웰다잉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서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웰다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고, 우리 김윤규 씨 사고에 대해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비극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너를 만났다 3부작 중에 이제 용균이를 만났다 이 3부작에 대한 리뷰들을 좀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웰다잉TV 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